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이자나 손해배상이 발생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 자체만으로는 이자가 붙거나 즉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밝혀지면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채권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건 본안소송, 즉 진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이 가압류돼서 팔지 못하거나 은행 계좌가 묶여서 사업 자금을 쓰지 못하거나 이자 수익을 놓치는 실질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지거나 가압류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채무자는 가압류 때문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나 예금 동결로 인한 이자 손해액 등을 계산해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에게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같은 담보를 요구하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판명되면 이 담보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가압류를 푸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뢰인 상황을 먼저 듣고 지금 이 가압류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마치 병원에서 증상만 듣고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 문제도 사실관계, 시점, 증거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가압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이 불발되었다면 그 증거를 남겨두는 식이죠. 저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까지 고려해서 사건 전체를 설계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막기 위한 설득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설명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민사, 형사, 부동산, 가사 등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당장 내일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본 영상의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